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로우 타일러고요. 네, 쌤입니다. 금융 시간에 돌아왔어요. 금융의 역사죠. 역사죠. 그렇죠. 저번 주에는 그 튤립했나요? 저번 튤립이었죠. 방송? 네네. 뭐 금융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뭐 기술적인 얘기보다 네.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돼 왔냐 정도의 수준에서 맞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전에 예고를 드렸듯이 오늘은 최초의 주식 네. 책, 인류 최초의 주식책, 네덜란드에서 발행됐습니다. 언제 발행이 됐나요? 1600 이 양반이 조셉 델라 베가라고 네. 1650년도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게 언제냐면 1688년입니다. 그 당시에 주식 시장이 어느 나라에 있었나요? 더치. 네덜란드입니다. 아. 지금 네덜란드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이 네덜란드 이제 마지막 될 것 같고요. 네네. 1688년에 이 책이 나왔어요. 네. 제목은 혼돈 속의 혼란. 혼돈 속의 혼란. 원래 영어 제목,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스페인어로 썼거든요. 아, 네네네. 시간 나면 번역해 보려고요. 책이 짧아요. 근데 말이 좀 어려워. 번역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했고요. 아, 영어로요? 네. 이 책이 3억 30만 불에 팔렸어요. 초판본이? 원본이? 원본으로 이제 발간됐던 게 3억에 팔렸어요. 최근 경매에서. 뭐 몇 번 없나 보네요? 몇 번 없죠. 300년도 책인데. 1688년이면 뭐. 그러네요. 400년 남은 게 이상하지. 책인데. 그래서 조셉 델라 베가는 역시 유대인입니다. 역시.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계속 유대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금융은. 애초에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정상적인 직업을 못 가져요.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농지를 안 주니까 농사를 못 져요. 근데 이제 유럽이 상업으로 발전을 해 나가잖아요. 네. 상업이 발전해서 길드라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죽세공인, 뭐 대장장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길드를 형성해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상업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창조해내는 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빵, 뭐 도살, 뭐 이런 쪽.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굉장히 좀 그렇죠. 신분이 여기도 낮다고 똑같습니다. 하는? 네네. 여기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 금융, 돈놀이. 금융 또는 금세공, 다이아몬드 세공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유럽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파라즘이라고 해서 이베리아 반도에 살던 스페인, 포르투갈계 유대인, 그리고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 살던 슬라브계 또는 독일 계통의 유대인들. 이스케라즘인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베가라고 할게요. 이 베가 씨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 포르투갈계입니다. 포르투갈 말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해요. 근데 스페인이 왜 한번 이슬람 한번 몰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극단적인 카톨릭으로 치닫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흑인 다 내쫓고 일교도를 다 내쫓아요. 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스페인계라고 할게요. 그렇죠. 스페인, 포르투갈계 유대인들도 다 쫓겨납니다. 이교도라 해서 그 개종을 하지 않으면 가서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이제 중부 유럽을 간 거죠. 가서 이제 또 해봐야 유대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금융, 뭐 도살장, 금세공, 금세공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가예요. 물론 투자를 했다 그러면 전문 투자라기보다도 그냥 작가에 더 가까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책이 1688년인데 지금과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죠? 지금 그러니까 우선은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없으신 기준으로 얘기를 드려보면 주식시장은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애초에. 네. 그냥 그거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깔고 가요. 애초에.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께서도 투자를 하신 분인가요? 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나요? 찾아봤는데 없고. 그리고 이 책을 쓴 게 스페인어로 썼습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발간을 했는데. 그렇죠. 네네. 스페인 그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만 이제 돌려본 거예요. 이 책을. 약간 어떻게 보면 비법서네요. 약간 그렇죠. 300년 전 비법서, 유대인들만의 그 비밀 비법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스페인어로서 약간 그런 배타성을 확보하고. 그렇죠. 네. 이게 처음 발간돼서 이제
발견돼서 번역되기 시작한 게 되게 늦어요. 한 200년, 300년 걸려요. 그 전까지는 아름아름 이렇게 돌려보는 유대인들끼리 스페인어하는 유대인들끼리 그 네덜란드 둘러보던 책이에요. 아, 네. 비법서지 진짜. 거의 뭐 탈무드급입니다. 네. 금융계의 탈무드. 아니 진짜 읽어보면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와 진짜 이렇구나. 때는 이제 1602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인도 회사 그렇죠. 네덜란드가 시작을 했죠. 주식회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돈 있는 쩐주들이 모여서 상인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고 그 배가 돌아오면 네. 인도에서 뭐 향신료 뭐 이런 거 다 들고 들어와서 이제 팔고 남은 돈으로 쓸 거 다 쓰고 분배금을 하죠. 그렇죠. 배당을 주는 겁니다, 사실. 네. 이 권리를 명문화한 게 이제 주식이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증. 네. 그게 주식입니다. 뭐 지금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사실상. 네.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런 개념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 그 권리가 사고 팔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사고 팔 수 있는 건 모든 상인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 여기서 이제 설명은 안 드릴 건데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알고만 계시면 옵션, 그렇죠. 선물, 뭐 풋 옵션, 콜 옵션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속된 말로 논떼기, 밭떼기 이런 거에서 온 거예요. 정확합니다. 네. 왜냐하면 농작물은 네. 지금 당장 겨울이에요. 내년 가을에 얼마나 수확될지 모르니까 옵션을 걸든지 선물 뭐 네. 선물을 걸든지 네. 뭐 여러 가지를 걸 수 있어요. 이게 그대로 주식시장에 도입이 돼요. 근데 주식시장의 다른 점은 365일 돌아간다는 거죠. 네. 과일이 아니에요. 뭐 가을에만 거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일도 할 수 있고 내일 모레도 할 수 있어요. 뭐 장외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원한다면 해외 주식 되니까 그렇죠. 24시간 돌아간다. 가는 24시간 돌아가면 되지.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돈이 많은 자본주의.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자본의 왕자들. 네. 두 번째가 상인들. 이 사람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가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한다. 네. 마지막은 투기꾼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남겨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사고팔고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 네.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들었을 때 네. 드는 생각은 네. 첫 번째는 네. 이제 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사람들. 아니죠. 첫 번째 하는 사람들은 돈 많으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렇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분들인데 네네.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딱 여기서 정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식값이 오르나 떨어지나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죠. 네. 가만히 둔다. 어차피 뭐 큰 타격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채권에 나와서 나오는 이자. 아, 배당. 그렇죠. 네. 또는 주식에서 주는 배당.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식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 그렇죠. 그게 제일 뭐. 올해도 배당을 하냐?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 줄 거냐. 네. 이게 확실히 보장만 되면 뭐 뺄 사람도 아니고.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생각해 보면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다는 건 당시도 그렇겠지만 정치 권력과 가깝겠죠. 뭐 이렇게 어디 저녁을 먹으러 가도 만나면 정치 권력과 만날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들 평범하죠. 이 사람들은 소문에 사고 소문에 팝니다. 배가 들어온다. 네. 사요. 근데 갑자기 배가 침몰했다. 팔아요. 희망에 사고 절망에 팝니다. 네. 네. 전형적이네요. 전형적이죠. 네. 마지막 투기꾼들은 어떻게든 사게 만들고 어떻게든 팔게 만듭니다. 이게 투기꾼들이 하는 행태예요. 네. 그러니까 매일 이 주식을 이 회사는 관심이 없어요. 네. 주식값이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든 소문을 뿌리고 이게 배가 들어온다더라. 네. 떨어져야 되면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되고 배가 망했다더라.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투기꾼은 두 가지 부류로 납니다. 투기꾼도. 네, 여기서부터 이 용어가 나와요. 네. 올리고자 하는 쪽을 황소, 네. 내리고자 하는 쪽을 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그게 혹시 유래한 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유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불마켓 이분이 베어마켓 엄청 현명하신 분이고 지금 들어도 다른 주식책을 굳이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견지명이 300년 전과 지금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그냥 배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배당금 생각에 사람들이 막 주식 샀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주식값을 결정하는 건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인도의 환경, 네. 인도의 상황. 네. 두 번째가 유럽의 정치 환경. 세 번째가 네. 주식에 대한 의견. 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지금으로 적용해도 똑같네요. 그렇죠. 첫 번째 인도의 환경은 그 기업 자체의 환경인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정부 정책은 지금도 정부 정책인 거고, 그렇죠. 또는 네, 당시 유럽은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네, 전쟁이 나냐 안 나냐. 네, 이런 것들. 뭐 지금은 뭐 그렇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쨌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정치가 그런 거니까. 세 번째는 주식시장 자체를 다루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 완벽하네요. 그렇죠. 네. 이거 300년 전 비법서예요, 이거. 그러네요. 거의 금융계 탈무드래니까. 내가 봤을 때 탈무드로 따로 꽂아 넣어야 돼, 막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알려주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켜야 철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권하지 마라. 사거나 팔거나를 절대 네가 충고하지 마라. 이제 첫 시작부터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방금. 와. 오. 절대로 권하지 마라. 사거나 팔거나 네가 결정할 건 아니고 남한테도 절대 권하지 마라. 네. 이게 첫 번째 룰이에요. 좋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 이익을 받건 손해를 받건 받아들여라. 익절손절해라 이거네요. 그게 고점에서 못 받았다고 후회하지 말고 네. 저점에서 손해 봤다고 슬퍼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네. 욕심 부리지 마라. 언제나 운이 좋을 순 없다. 고점에서 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또 주식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하지도 마라. 오늘 20% 떨어졌지만 내일 50% 오를 수도 있다. 일희일비하지 마라.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거네요. 그렇죠. 맞네요. 네네. 세 번째 룰은 이게 이제 이 사람들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이익은 마치 고블린의 보물과 같다. 그 옛날에 게임 있어요. 맞아, 디아블로에서 고블린 잡으면 원래 랜덤으로 이렇게 황금 고블린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맞아요. 랜덤으로 떨구잖아요. 네네. 그건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게 사파이어일 수도 있고 네. 석탄일 수도 있고 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자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침 풀잎에 있는 이슬이 될 수도 있고 개똥이네요. 그리고 그게 어느 날은 그 이슬이 네 눈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기술적인 얘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한창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금융 쪽에서 behavioral finance 또는 뭐 행동 경제학이라고 그래서 인간 심리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네. 다이아몬드를 쥐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네 눈물이 될 수도 있다. 뼈를 아주 후려 때리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룰. 네가 이 게임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네. 갖춰야 할 건 무조건 두 가지다. 앞에 거 두 개? 아니죠. 그럼 뭘까요? 돈과 인내. 인내. 약간 존버의 냄새가 나네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아까 세 부류로 나눴잖아요. 네네네. 결국에는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딱 첫 번째 부류잖아요. 그리고 그 투기꾼들은 네.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사실상 벌지 못합니다.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브로커가 많이 없어졌지만 네. 왜냐하면 다 이제 인터넷으로 되게 그렇죠. 직접 거래를 하니까. 맞습니다. 네. 브로커를 믿지 마라. 브로커가 원하는 건 똑같다. 너희들과 똑같다. 당장 부자가 되는 것이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다. 네. 이 사람들 말에 사고 팔지 마라. 사고 팔면 팔수록 얘들 수수료만 더 준다. 그리고 얘들을 따라서 언제 사고 언제 팔지도 결정하지 마라. 얘들도 자기들이 돈 벌 꿈만 하는 애들이지 너 돈 벌 꿈이라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3명이 나옵니다. 네. 주주, 네. 철학자, 그리고 상인 이렇게 나와요. 철학자는 쥐뿔 몰라요. 네. 그리고 상인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게 주식시장이 오르고 떨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손해를 자꾸 보는지. 네. 하긴 하지만 주식을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주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탈무드네요. 그렇죠. 네. 탈무드도 비슷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끼리 돌려보던 비법서가 이제 혼돈 속의 혼란. 300년 전에 나온 책이고요. 네. 한번 제가 짧아요. 한 40페이지, 5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나면은 이제 회사 끝나고 한번 번역을 해볼 생각이고요.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요 정도만 알아도 네. 그러니까 요새 하도 이제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약간 상식 수준에서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의 그런 내용만 좀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네. 저는 확실히 읽으면서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는구나. 근데 저는 알면서도 네. 지키기 어려운 내용만 써놓긴 하셨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돈 벌기 쉽지 않죠. 그렇죠. 네네.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딱 명확하게 얘기했죠. 이 시장에서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으면 두 개만 갖춰라. 돈과 인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부자네요, 결국. 그렇죠. 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돈은 뭐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만의 금액이 있으면 네. 인내만 가지면 되죠. 하지만 이 사람도 이제 생각을 못한 게 뭐냐면 네. 당시는 이제 두 개밖에 없었어요. 동인도 회사랑 서인도 회사. 종목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네. 서인도는 이제 거의 뭐 취급을 좋게 못 받았고 그렇죠.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꾸준히 났단 말이죠. 네.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이다. 그렇죠. 이 회사가 수익을 보느냐 못 네. 보느냐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 얘기를 계속 하긴 해요. 결국에는 사고 팔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회사의 내재 가치에 집중해라 이거네요. 결국. 그렇죠. 이 사람 네. 30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30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네가 아무리 잘 사고 팔아봐야 거기서 거기다. 네가 투기꾼이 아닌 이상 투기꾼도 연합을 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전달해주는 아주 현명하신 분입니다. 현명하시네요, 정말. 네. 300년 전에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다니 정말. 그러니까 주식을 접하신 분도 있고 안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주식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인식이 많잖아요. 여기서도 경고하지만 투기꾼들이 하는 주식으로 저희가 인식이 많이 박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돈 놓고 이렇게 돈 따먹는 이런 개념으로 박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새 그런 다큐멘터리 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중산층이 멈춰섰느냐 미국에서 네. 1970년대인가 80년대부터 임금이 오르잖아요. 미국도 원래는 회사가 성장할 때마다 임금 가치가 같이 올랐어요. 근데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임금은 그대로 갑니다. 네. 근데 회사는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냐? 아까도 말했지만 자본가다. 자본가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주식으로 가진 배당 네. 또는 이제 주식의 가격 상승. 물론 그런 회사들을 고르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냥 코카콜라를 한 100년 전 진짜 50년 전만 샀었어도 그렇죠. 40년 전에만 샀었어도 그 포레스트 검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가 농업회사를 주식을 하나 샀다. 사과 농장을 하나 그렇죠. 샀는데 그게 애플 주식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그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네. 그 회사에 집중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건 세 가지다. 업황, 국내 정치, 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의견. 네. 찌라시가 돈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금융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이렇게 특히 주식에 대해서는 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큰 본인의 자유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부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취지로 이 방송을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도 원래 주식에 대해서 주자도 몰랐고 네. 뭐 금융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게 관심 가져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걸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를 알고 나니까 네. 주식을 하시던 안 하시던 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뭐 금융에 관련된 모든 것들 뭐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책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투기꾼이 되면 안 되겠구나. 희망에 사서 절망에 파는데 상인이 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과 인내다. 그렇지만 돈은 없으니까 인내라도 갖춰보자. 그렇죠. 네. 뭐 큰 돈은 못 벌겠지만 잃지는 않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금융 정도, 네. 금융 지식 정도는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봤을 때.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방송. 그래요? 네. 이분이 쓴 책이 네. 저는 오늘 탈무드를 읽어드린 거예요. 정말 이게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 네. 탈무드를 하나 읽어드렸고요. 비법서가 아직도 전해져 옵니다. 그 진짜 저 이 책 말고도 여러 책을 읽어봤지만 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얘기가 결국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그 당시의 주식시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단순화된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거기에서 이제 좀씩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생기고, 그렇죠. 혹은 뭐 종목들도 생기고. 맞아요. 근데 가장 단순했던 그 순간에조차도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뭐 격언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주식 하나 가지고도 배 들어오네 마네 네. 하고 소문이 떠돌면 팔고 사고 이걸로 어떻게 1분이라도 더 그 듀컷이라고 그러는데 네. 1듀컷이라도 남겨보겠다고 네. 선물도 하고 옵션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당시와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고 그 시절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고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주식으로도 노벨상 받는 사람 많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경제학상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학상 보통 많이 유명한 사람들 보면 네. 주식으로 연구해서 노벨상 탄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경제 쪽에. 네, 네. 노벨상을 탈 정도로 학문적인 사람들도 주식을 연구하는데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투기성 그런 문화가 너무 이렇게 그동안 익숙해져 왔잖아요. 네. 그런 문화도 우리나라에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영국으로 넘어갈 거고요. 영국도 이제 주식시장 금융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인류 최대 천재 중에 한 명인 뉴턴도 피해가지 못한 상따. 네. 뉴턴도 피하지 못했어요. 아, 유명하죠. 네. 네. 중력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이 네. 상따는 못 깨우친. 네. 상한가 따라가기를. 아, 큰일 나요. 거의 뭐 내 친구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에 나도 내가 이럴 순 없지 하고 들어갔다가 네. 거기까지도 이제 가보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영국으로 갈 것 같고. 네. 다음 시간 기대되네요. 굉장히. 이게 뭐 뉴턴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네. 영국 전반적인 것부터 알겠습니다. 시작해서 이렇게 좀 세밀하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타일러님 방송 오디오 콘텐츠로 팝업과 파티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